자, 오늘은 쉘로우 워터 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쉘로우 워터 웨이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좀 풀다 보면 여기서 웨이브 방정식을 하나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웨이브 방정식을 조금 해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어, 다룰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우리가 쉘로 워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정식들, 뭐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라든지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방정식들을 우리가 뭐랄까 애널리틱하게 다룰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해를 구해낼 때 또 동일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익숙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쉘로워터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정식 3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게 되면 있는 그대로 수치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물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의 이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속 반복적인 방법으로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해석해를 구할 때는 조금 단순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단순화가 왜 필요하냐면 아직도 우리가 비선형항, 요 이류항이 항상 비선형항이죠. 왜냐면 그냥 단독적으로 종속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 변수 두 개 이상이 곱해져 있는 항이 존재하면 요거의 해석해를 잘 구하는 방법을 아직 우리가 몰라요. 놀랍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이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이지만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계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비선형 항이 있으면 해석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적절한 가정을 줘서 저 비선형 항을 없애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형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선형화를 하는 가장 쉬운 컨셉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뭐랄까 변하지 않는 백그라운드 변수가 어떤 백그라운드 밸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섭동이 생기는데 그 파트가 이제 어떤 웨이브 같은 변화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종속 변수가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죠? U랑 V랑 H가 있죠. 그래서 U가 기본적으로 어, U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평균 값을 가지고 있고 큰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퍼러베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 평균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선형화를 시켜가지고 풀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뭐 V도 마찬가지겠죠. V도 마찬가지고 V도 같이 있고 V 프라임이 존재하고 이제 H도 얘는 뭐 H 프라임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라지 H라고 할게요. 기본 사실 평균 값은 우리가 채웠던 물의 두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H 플러스 H 프라임 이렇게 세 개로 존재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기본 아이디어는 요 UV, H 값만 이제 시간 변화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변하고 백그라운드 플로는 변하지 않는다. 혹은 굉장히 슬로울리 베어링. 사실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해석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얘는 뭐 x하고 y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고 U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고 이 백그라운드 플로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해석해를 다루는 과정이 익숙해지면 x하고 y에 대해서는 변하게 해놓고 풀 수 있어요. 방정식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손을 못 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가 변하는 플로우 속에서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력파 같은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놓고 처음에는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0이라고 놓고 풀었다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상수라고 놓고 풀었다가, 그 다음엔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연직에 따라 변한다고 놓고 풀어서, 그런 상황, 변하는 상황 속에서 웨이브가 중력파가 어떻게 전파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실제로 풀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네들이 뭐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지 않을게요. 심지어 편의상 0이라고 놓고 풀게요. 나중에 이제 대기 파동 수업을 개설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대기 파동을 실제 개설하게 되면 그때 그런 과정들은 조금 더 자세히 서술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심지어 이것도 뭐 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일단은 0이 아니라고 놓고 먼저 선형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냥 나중에 0이라고 하고 방정식을 풀게요. 그래서 이 선형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비선형항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u가 있고 ux가 있어요. 그럼 ux는 다시 써보면, 이런 컨셉으로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ux는 다시 써보면 u가 기본적으로 u바와 u 프라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겠죠. u바와 뭐 u바 x 이렇게 붙겠네요. 플러스 u 프라임 x 미분, 아래 첨자 미분이에요. 알고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 얘는 사실 0이긴 하지만 만약 공간적으로 구조가 있다면 0이 안 되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해놓고 볼게요. 우리가 뭘 가지게 되냐면 u 바 x, 그렇죠? 그리고 u 바 u x 프라임, 그렇죠? 요거랑 곱해진 애들 다 나왔죠? 그렇죠? 요거랑 곱해진 애들 있겠죠? 그래서 u 프라임 그리고 u 바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u 프라임 x예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요 항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변하지 않는 항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요 항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구조일 뿐 뭐랄까 종속 변수가 아니에요. 종속 변수는 요 우리가 이 웨이브 이퀘이션 같은 걸 만들 때 종속 변수는 다 요 파트인 거죠. 요거는 주어진 어떤 구조예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좀 복잡하면 방정식이 좀 복잡해지지만 단순하면 이제 방식도 단순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요것도 비선형이 아니고 이것도 비선형이 아니고 이것도 비선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은 여전히 비선형항이죠. 이 녀석이 이제 여전히 종속 변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가정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런 상황만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적절한 가정인데, 기본적으로 민 밸류에 비해서 퍼러베이션 성분이 한 오도 정도, 최소한 한 오도 정도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민 밸류만 하니까 오도가 1이라고 친다면 얘는 민 밸류하고 퍼러베이션이니까 얘는 그거의 10분의 1, 그리고 얘는 퍼러베이션 2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거의 1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100에서 10분의 1 정도의 오차면은 90%를 버리고, 그러니까 100에서 10분의 1 정도의 오차면 뭐 한 90% 정도만 설명하고 10%를 버리고, 이런 100분의 1의 오차라면 1% 정도만 포기를 하면 방정식을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면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고 요거를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항을 그냥 간단하진 않지만 이제 ux 항과 그리고
U 프라임 U X항 그리고 U 프라임 그리고 U X항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 선형화되어 있고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심지어 더 간단한 가정을 써서 U가 그냥 상수다.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그냥 우리 쉘로 워터 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그냥 뭐 10m/s로 계속 흐르는 물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물결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 백그라운드 플로우 10m/s로 놔버릴 수 있겠죠. 심지어 그렇게 하면 이거마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선형화 단계는 여기까지만 선형화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요걸 단순하게 하면 이제 요 텀마저 사라지는 거죠. 요 텀마저 사라져요. 그래서 요 항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간단한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의 선형화된 방정식은 UT 뭐 이거 그대로 있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 요 항은 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없으니까 U 프라임만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류항도 민 플로우에 의한 이류항만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V도 마찬가지겠죠. V도 민 플로우에만 연 이류항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가 이제 선형화가 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F V 그리고 마이너스 G H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간단하게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요것들을 이렇게 풀면 이제 애널리틱한 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심지어는 우리는 민플로우가 그냥 귀찮으니까 민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풀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다 적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게 첫 번째 식이고 민플로우 요 U를 상수라고 놨을 때 U는 컨스턴트다. 그리고 V도 컨스턴트다. 뭐 H는 당연히 컨스턴트겠죠. 요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물론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은 뭐 이제 수조의 깊이가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지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고 간단한 조건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컨스턴트로 방정식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요것도 다시 적어 드릴게요. 요것도 선형화된 방정식을 적으면 V 프라임 T 플러스 U 바 V 프라임 X 플러스 V 바 V 프라임 Y 플러스 F U 요거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얘는 굳이 선형화를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선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G H Y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방정식은 H 프라임 T 플러스 이제 요거는 U 바 H 프라임 X 플러스 V 바 H 프라임 Y 그리고 자 요게 하나 더 나오죠. 비선형화 그렇죠? 요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없애면 되겠죠. 없애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건 프라임 나오고 이거는 그냥 라지 H만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H 그 상수 그리고 U 프라임 X 플러스 V 프라임 Y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의 필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완전 흰색으로 바꿔드릴게요. 짠 하면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선형화된 방정식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다 선형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뭐 너무 일반화된 형태니까 우리는 오늘 기본적인 개념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0이라고 합시다. U 봐도 0이요. V 봐도 0이요. 뭐 H는 물 두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H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사라지겠죠. 요 이제 민플로우에 의한 이류 항들도 우리가 무시하고 풀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요것도 다 날라가죠. 완전 단순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u는 u 바 플러스 u 프라임인데 요거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h도 그냥 프라임이겠죠. 왜냐면 요거에 공간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h도 상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셋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꼭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v 프라임. 자, 이렇게 간단한 셋업 속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다 날라가고 별거 없어요. 요거 텐던시 텀, 그리고 코리엘스 폴스, 그리고 여기에 하이트 그레디언트,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이버전스 함, 이런 식으로 요거밖에 안 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점점 풀기 쉬운, 그냥 가지고 놀 수 있기 쉬운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선형화된 방정식이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에서 어떤 종류의 파동이 생기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이걸 풀 건데, 이걸 풀기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쉬운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더 쉬운 상태는 뭐냐? 코리올리스 포스조차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프레임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돌지 않는 어떤 절대좌표계에서의 선형화된 천수파 방정식, 굉장히 단순한 형태, 가장 이것마저 없는 형태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뭐 너무나 단순하죠, 사실은. 이제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는 형태인데, 하얀 화면을 조금만 살려놓을게요. 자, 이게 없어지지 않네.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거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가 가장 최소화된 형태예요. 그런데 요걸 풀어서도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이걸 풀면 우리가 뭘 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쉘로 워터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파동 현상이 거기서 생긴 어떤 작은 변화들이 기본 값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형화를 하고, 그 선형화를 한 거에서 민플로우조차도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 프레임 자체도 로테이팅 프레임이 아니라 절대좌표계에서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형태의 현상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방정식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는, 지금은 변수가 3개가 있는, 그렇죠? 종속 변수, 모르는 변수가 3개가 있는 방정식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요거를 풀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 1개짜리의 방정식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많은 우리의 위에 있는 선배들께서, 위에 있는 저 과학자들께서 많은 삽질 끝에 이제 발견한 방식에 의하면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푸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여기도 문제는 여기는 u가 있고 v가 있고 여기는 에타가 있죠. 높이에 대한, 그렇죠? h 프라임을 에타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에타라고 적어놓은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물의 높이가 에타였죠. 그렇죠? 물의 높이가 에타였고, 이게 h, 그렇죠? 사실은 에타라는 것이 뭐였냐면 h 플러스 hb 토포, 그렇죠? 였고, 에타 b라고 쓰기도 해요. 책에 따라서는 이게 토포가 있는 건데, 이 h 자체가 지금 뭐였죠? h 플러스 h 프라임이었으니까 에타 b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건 0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h 프라임 대신 요거를 에타 프라임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도 h 플러스 에타 프라임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에 따라서 약간 에타 프라임과 h 프라임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건데 기본적으로는 에타가 조금 더 쓰다 보면 편해요. 지금 당장은 안 익숙할 수 있어도. 자, 이렇게 해서 하이트의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이트의 어떤 퍼러베이션. 자, 그러면 여기는 U, 에타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는 V, 여기 에타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에타만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꾸려고 보니까 여기는 에타가 X로 미분돼 있고 여기는 에타가 Y로 미분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여긴 U가 T로 미분돼 있고 여긴 U가 X로 미분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데 이걸 맞춰주려면 U를 T로 한번 미분하면 이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기본적으로 어,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 보통은 예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함수들은 미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U의 X를 다시 T로 미분한 걸 요거와 U를 T를 먼저 미분하고 그걸 나중에 X로 미분한 거와 같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미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여기다 미분 씌우면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 그냥 제가 T로 한번 미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타 프라임 T는 지금 마이너스 H U 프라임 X 플러스 V 프라임 Y의 형태인데 그렇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이거를 얘랑 바꾸기 위해서 T로 한번 더 미분해요. 제가 왜 아래 첨자를 쓰는지 알겠죠? 이게 훨씬 편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T로 한 번씩 더 미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 더 복잡해 보이지만 뭐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H는 상수니까 뭐 T에 대해서 미분되지 않았을 거고 요 두 개만 미분이 됐겠죠. 자,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제 요는 T로 미분된 항을 가졌네요. 자, 얘 T로 미분된 항을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바꿔주려면 얘는 T로만 미분된 게 아니라 X로도 미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로도 한번 미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U 프라임 T는 마이너스 G 에타 X이나 요거를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X로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G는 상수니까 미분 안 걸리고 X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결국 이 녀석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TX나 XT나 아까 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V도 마찬가지죠. V 프라임 T가 있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G 에타 Y인데 여기 보면 요거랑 맞춰주려면 Y 하나 필요겠죠. Y로 한번 미분해주면 돼요. 여기도 Y 되고 말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랑 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바꿔줘요. 갑시다. 자, 마이너스 G 에타 프라임 XX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걸로 바꿔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G 에타 Y예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할게요. 좀 정리를 하면 에타 T인 에타를 T로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네. 이제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죠. G H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 에타를 X로 두 번 미분 프라임 붙일게요. 그리고 에타를 Y로 두 번 미분한 형태가 돼요. 요게 우리가 얻게 되는 방정식.
그리고 사실은 미분방 정식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어떤 a라는 녀석을 t로 두 번 미분하고 거기에 c제곱이라는 상수가 붙고 그레디언트 a 뭐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라플라시안 a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뭐 안 배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기 전형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이게 웨이브의 페이지 스피드를 의미해요. 실제 풀어보면 그래요. 솔루션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얘가 전형적인 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C의 제곱이 GH가 되는 전파 속도를 가지는 웨이브가 생긴 어떤 것을 설명하는 이퀘이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쉘로 워터에서 뭔가 표면의 높이가 약간의 퍼러베이션이 우리가 이따 이렇게 돌을 던지면 표면에 이렇게 약간의 물결처럼 섭동이 생기는데 그 섭동이 뭔가 웨이브처럼 전파되는 것을 는 현상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로부터 알 수 있고 요거를 잘 활용하면 그 물결의 전파 속도 그 물결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세히 일단 아주 간단한 셋업만 좀 해봅시다. 간단한 셋업만 좀 해보시면 이 방정식 풀면 되는데 1차원으로만 풉시다. 귀찮으니까 2차원으로 풀면 좀 귀찮으니까 1차원으로만 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 형태만 있고 물이 이런 식으로 H만큼 차 있는데 여기에 출렁출렁 하는 이렇게 물결이 생긴다고 칩시다. 요게 이제 요만큼의 이제 물결이 조금 바뀌는 요 출렁되는 요만큼이 에타 프라임이겠죠. 위에 표면이 출렁되는 이 현상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생각하면 일단 X쪽만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Y쪽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없이 자 요거 풀면 에타의 tt 사실은 미분방 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풀어드릴 게 아니라 x 이렇게 된다면 얘 솔루션 형태를 생각해보면 뭐 미분방 정식에선 조금 이제 일반화돼서 푸는데 여기선 그냥 간단하게 풀게요. 그냥 우리는 기본적인 해로서 이 에타라는 녀석이 일단은 t하고 x만의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얘가 c라는 상수 앞에 exponential i k x 마이너스 ct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ct라는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는 어떤 녀석이고 그리고 c가 사실은 루트 gh 페이지 스피드인데 요게 여기 앞에 아까 에타 tt equal gh 에타 xx였으니까 프라임 붙이면 요게 페이지 스피드가 되는 어떤 웨이브 솔루션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웨이브의 솔루션은 이런 형태로 c의 속도를 전파하는 웨이브의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c 파트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GH가 다 루트 스퀘어 GH가 만족되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 익숙하지만 이 C를 적당한 걸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코사인 사인을 합시다. 사인 이제 kx-ct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x쪽으로 이런 식으로 에타가 이렇게 존재할 때 사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예를 들면 1초라는 시간이 흐르면 C만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예를 들면 1초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C만큼 동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형태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동의 형태고 C라는 속도로 1초에 C만큼씩 이동하는 이제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는 그 이제 굉장히 얇은 수조에다가 우리가 물에다 이렇게 딱 어떤 힘을 주면 그게 이제 웨이브를 만드는데 그 웨이브가 이렇게 쫙 전파하잖아요. 그 전파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얻게 해주는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파하는 속도가 요 GH 루트 스퀘어 GH로 결정되는 거죠. G는 중력가 속도고 H는 그 수조에 채워진 물의 두께겠죠. 그래서 물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웨이브의 전파 속도가 빨라요. 오케이? 중력은 뭐 안 변하니까. 그래서 같은 쉘로우 워터라도 이제 수조에 물을 조금만 채우고 전파시키면 속도가 천천히 가는 반면에 얘에다가 물을 많이 채우고 이렇게 전파시키면 굉장히 빠르게 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쓰나미 같은 경우도 쉘로우 워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션이니까 굉장히 깊어서 딥워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생기는 웨이브가 깊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수백 킬로 스케일의 웨이브가 생기기 때문에 물 바다 해수 깊이 해봐야 평균적으로 한 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대 5면은 이제 쉘로 워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하지만 H가 5k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나미 같은 경우는 쉘로 워터로 간단하게 그 속도만 구하면, 그래서 5km를 가정해 봅시다. 5km면 5,000m고 G는 10이죠. 그래서 곱하기 10m per sec 제곱이니까 이 두 개 곱하면 5만 미터 제곱 per sec 제곱이고, 스퀘어 루트 씌우니까 뭐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2.2 정도 나오나? 2200 정도 나오겠네요. 뭐 요건 여러분들 계산기로 좀 해주세요. 대략 뭐 한 200, 한 모르겠어요. 한 230 정도 나오려나? 230 미터 per sec의 속도를 갖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형태의 웨이브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얻게 되고, 결국 얘네들이 나타내는 건 이제 퓨어하게 중력에 의해서 전파되는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의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지 스피드가 이제 스퀘어 루트 GH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웨이브로 나타내는 솔루션의 해는 사실은 웨이브 솔루션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K가 옆에 같이 끼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시 쓰게 돼요. exponential 따로 해서 i만 따로 빼고 K, X, 마이너스 K, CT. 근데 이제 KCT라고 하면 얘 디펜던트해 보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오메가란 형태로 쓰고, 이 오메가를 우리는 요거는 이제 파수죠. 공간적으로 이동할 공간적인 특정한 공간 안에서 몇 번이나 진동하는지를 세는 거니까 파가 몇 개나 들어있는가 하니까 웨이브 넘버라고 불러요. 근데 이쪽을 바라보면 얘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오메가가 크면 더 많이 진동하겠죠. 근데 오메가가 작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덜 진동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동수라고 불러요. 물론 또 같은 개념이지만 이제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는 웨이브 넘버, 개념적으로 웨이브 뭐라고 부르고, 보통 K라고 많이 쓰고, 얘는 프리퀀시 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결국 알고 보면은 1차원 웨이브의 얘기긴 하지만 오메가는 KC였으니까 결국은 C는 우리의 페이즈 스피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K분의 오메가, 오메가를 K로 나누면 페이즈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메가의 함수를, 오메가를
k의 어떤 함수로, 예를 들면 k의 뭐 함수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메가 자체를 k로 나누면 우리가 베이스 스피드를 얻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알면 그 정보 말고도 그룹 벨로시티라든지 다양한 웨이브의 특성을 얻게 되고, 요거를 우리는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불러요. dispersion 오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하느라 조금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다 쓸데없는 것들 좀 지워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기본적으로 웨이브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떤 솔루션, 웨이브 솔루션을 표시할 때 exponential i k 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 오메가가 이렇게 되면 어떤 요 방정식을 요 해가 만족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오메가가 k의 어떤 함수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요 관계를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dispersion relation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에 그렇게 지금은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방정식을 푼 거고, 이미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요거를 우리 방정식에다 때려 넣으면 돼요. 아까 웨이브 이퀘이션이 에타 tt 이퀄 뭐였죠? gh 에타 xx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에타를 뭐 앞에 상수가 좀 붙지만 뭐 익스포넨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에타 프라임을 얘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보면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걸 그대로 때려 넣어 볼게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c 곱하기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자, 요거를 여기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때려 넣고 이거를 그냥 에타가 이런 형태라고 칠 때 얘를 t로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t로 두 번 편미분하면 x는 상관없고 i 마이너스 오메가 t 나오겠죠. t로 두 번 미분하면 요 항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두 번 t로 나오는 형태로 하고 끝나요. 그렇죠? 이거 t로 두 번 미분하는 게 요거를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왜냐면 exponential 함수의 형태니까 요거만 튀어나오겠죠.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x로 두 번 미분하면 결국은 ik만 튀어나오겠죠. 두 번. 그것도 얘는 GH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IK 두 번 튀어나오고 에타는 자기 자신 그대로겠죠. 결국은 에타랑 에타 나눠 떨어지고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에타 GH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K제곱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고 나면 공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관계식은 오메가 이꼴 뭐죠? GH K제곱이라는 결과를 쓰게 돼요. 요게 쉘로 워터 이퀘이션의 dispersion rel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얻었던 결론은 이걸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메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gh 스퀘어 루트 gh에 k라고도 표시할 수 있겠죠. 뭐 요거나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쉘로 워터의 페이즈 스피드는 뭐가 되는가? 페이즈 스피드 c는 이걸 통해서 c를 얻게 되려면 c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c는 오메가를 k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c는 오메가 요거를 k로 나누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gh라는 결론을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 dispersion relation만 알면 이 dispersion relation만 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 페이지 스피드, 페이지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가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웨이브 솔루션을 풀 때 항상 이 dispersion relation이라는 것을 dispersion이에요. dispersion relation이라는 분산 방정식, 분산 관계식, 한글로도 써드릴게요. 분산 관계식이라는 예식을 항상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얻으면 그 웨이브가 가진 특성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퓨어 그래비티 웨이브죠. 이건 어떻게 보면 퓨어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인데 천스파 방정식에 로테이션이 없을 때에 이제 그 웨이브의 분산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페이지 스피드를 구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스피드는 이렇게 나온다. 좀 사적으로 이걸 왜 분산 관계식이라고 부르냐면 dispersion, 분산된다는 얘기는 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퍼지는 게 얼마나 각 파별로 퍼지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관계식이라는 의미에서 분산 관계식을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은 파별로 페이지 스피드가 다르지 않지만 이 페이지 스피드 파트가 파별로 다른 웨이브들도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의 크기마다 이제 속도가 전파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처음엔 같이 있다가 퍼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산 관계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걸 분산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은 뭐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회전이 있는 상태, 코리올리스 포스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분산 관계식을 구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웨이브를 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쉘러 워터는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